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세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제안 설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기배부해 드리신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주요 세입 예산 설명 및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선 세무행정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유인 세무조사 담당입니다. 김재학 징수 담당입니다. 최형범 지방소득세 담당입니다. 이경선 세수입 징수 담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행정 이기영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조사학의 민영기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 김명순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세수입 징수 장경주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제 293회 속초시 의회 정례회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제안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와 비교해 44억 5,910만 6천 원이 증가한 439억 6,30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증가액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1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금년도보다 4억 6,010만 원이 증가한 115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세목이며, 금년도 6월 1일 이후부터 내년도 6월 1일 이전까지 준공되는 속초 자이 아파트 등 6개 대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의 증가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보다 7,800만 원이 증가한 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금년도 수준인 7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 소비세는 당초 도세로서 우리 시에 배분되는 금액은 세외 수입 중 그 외 수입 항목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추가 교부되는 금액에 대해 지방 소비세를 별도로 계상하게 됩니다. 지방 소비세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 신설된 세목으로서 당시 주택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그 부족 재원에 대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도와 시군에 보전해주기 위해 신설된 세목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보전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2018년도까지는 부가가치세액의 11%, 그리고 금년도에는 15%, 그리고 내년에는 21%까지 보전 비율을 높여나가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증가하는 보전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지방 소비세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보존분은 그대로 기존대로 세외 수입 그 외 수입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 소비세 예상액은 강원도에서 통보한 금액인 3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금년도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도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외 수입 예산 세입 예산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강원 도세 징수액의 3%를 교부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취득세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보다 1억 3,800만 원이 감소한 11억 2,0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이자 수입은 금년도 수준인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시금고 협력 사업비는 시금고 계약 시 4년간 1억 원의 협력 사업비를 매년 2,500만 원씩 우리 시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농협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기타 수입은 지방소비세 보존분 1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도 수준인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금년도보다 87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청인 세무서에서 부과 징수하여 전액 시군에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배부 기준은 재정 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재산세 규모 등의 비중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증가 요인은 과세 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금년도 85%에서 90%로 조정되고 공시지가 등의 인상 등의 종합부동산세 증가 요인이 예상됩니다. 징수 규모 및 예상 교부액은 강원도에서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개별 주택 가격 결정을 위한 지원 사업은 금년도보다 250만 원이 감소한 5,0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금년도보다 8,290만 5천 원이 증가한 5억 7,247만 4천 원이고 그중 국세가 5,005만 6천 원이며 시세가 5억 2,24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일상적인 운영비로서 금년도와 대동소이한 세출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가 항목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서 287쪽의 지방세가 9,997만 9천 원, 그리고 290쪽의 세외 수입이 5,844만 4천 원에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8,290여만 원이 세출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차세대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각 시군별 서버를 활용한 지방세 정보 방식, 지방세 저장 방식에서 클라우드 저장 장치를 통한 전국 통합 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전국의 지방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체납 차량의 관리, 부동산의 재산세 부과, 그리고 지방세 관련 전국 납세 증명서 실시간 발급 등 과세 기간은 물론이고 납세자 편의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연차 사업으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관하고 전국 시군별 인구수와 부과 건수 그리고 부과 금액을 기준으로 세출액을 시군별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7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6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우리 시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기존의 세무서에서 부과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신고 도우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감소 요인으로서는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5,800여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체납 차량 구입비 3,400만 원 그리고 영치 시스템 구입에 따른 2,000여만 원이 지출됨으로써 내년대 세출 예산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기 개수 조정할 때 오시나요? 필요하다면은 오겠습니다. 그 시간은 가능하신 건가요? 네, 시간을 내야죠.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첫 질입니다. 오늘 293회 정례에서 세무과가 첫 과고요. 또 제가 또 우리 과장님을 또 질문에 첫 신청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함 과장님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서 책무와 책임감과 또 자기 의무를 다 하시면서 명예퇴직을 위해서 또 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궁금했어요. 이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이 이게 뭘까? 아까 금방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좀 더 좀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지방세 세액 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 두 가지 들어가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 좀 저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기 지금 그 지방세 정보에 대한 자료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서버에 저장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별 호환이 늦고요.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를 들어 우리 시에 그 지방세액을 부과한 것이 있는데 뭐 서울에서 납세증명서를 뗀다 해도 팩스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발급을 해서 다시 팩스로 보내주는 그 시간에 일단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전국을 한 개의 그 저장 장치로 클라우드라는 어떤 저장 장치를 통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그 민원 서비스의 향상은 물론이고 뭐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전국의 차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시간 영치를 할 수 있고 그럼 체납 징수가 좀 원활하게 되겠네요. 전국을 통해서 곧바로 시스템을 인용할 수가 있으니까. 체납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국 단위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좀 늦었나요? 늦은 게 아니고 이거는 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그 통합으로 개발을 하고요. 그 분담금에 대해서는 인구 규모하고 부가액하고 부가 건수에 안분을 해서 공동 부담을 해서 다른 시군은 벌써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까? 같은 이번에 다시 예, 시작하는 같이 신규 시작합니다. 사업입니까? 예, 네, 정보화 구축으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들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체납 처분 수수료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체납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나서 부과하고 나서 납부 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될 때는 압류와 부동산 독촉을 하고 부동산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공매를 통한 청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압류 이후 공매 그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제가 봤을 때 좀 여쭤볼 게 좀 특이 사항이 없고 또 증액이 8,200만 원 정도라서 전년과 또 유사한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함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끝으로 축하드린다고 해야 할까요? 정년 퇴임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고난도 많았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인간 승리죠. 앞으로도 좋은 꼭들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네,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오늘 어찌 보면 이렇게 마지막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담이지만 그동안 좀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있으면 한번 좀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하여간 오늘이 그 공식적으로 의원들을 뵙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돌이켜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동료 직원들의 일단 배려와 격려가 지금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우리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가치를 항상 잊지 않고 생활해 왔지만 좀 후회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능하시고 우리 열정적이신 우리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직원분들이 합심해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더 발전해 나가는 우리 시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과장님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는 이제 뭐 여러 직렬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그 세무직 공무원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저는 이제 물론 세무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너무 세분화가 돼서 오히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승진에 대한 어떤 소외감 같은 것을 많이 느껴왔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직렬별 통합을 통해서 각 직렬들이 그 인사에서라든가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여러 형태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얘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이제 세무직 공무원들이 소수직렬로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이제 타 부서의 공무원들과 달리 세금 징수 업무를 하다 보면서 생기는 자괴감, 박탈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어렵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기업회계에서 보면 이제 자금 조달과 운용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를 비교하면 자금 조달은 세무과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속초시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 스스로도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서를 좀 한번 볼게요. 우리 과장님. 뭐 예산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286쪽부터 한번 세출 예산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게 다 전년도하고 금액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정이 있겠죠. 물론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 거라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방세 징수에서 일반 운영비도 전년 대비 10,000원 단위까지 똑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도 이런 것도 조금씩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세 부과 징수에서도 일반 운영비가 전년 대비 똑같고, 다음 쪽에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탈루닉 세원 발굴에서 일반 운영비도 10,000원 단위까지 다 똑같단 말이죠. 여비, 일반 세 수입증 대 일반 운영비. 그럼 우리가 말로만 세무직 공무원들의 그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지만은 이런 예산에서조차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신경 써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기획예산 부서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더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주문을 좀 하고 나가시라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이제 가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남아 있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세무과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좀 더 당당하게 그 예산도 요구하고 사업도 새로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얘기가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납세자를 우리가 지킨다는 개념의 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근데 일단은 납세자 보호관을 그 타부서 기획예산실 쪽에 한 명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총액 인건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한 명을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이제 2년 동안 신청을 했는데 순위가 밀리다 보니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계속해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납세자 보호관을 그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그쪽에 둔다고 하면은 결국은 납세자 보호관이란 자체가 그 민원들에게 불이익한 점 그리고 그렇죠. 예. 그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인데 우리가 세무과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민원도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인원을 빼서 그쪽으로 그냥 보내면은 서비스의 질을 낮춰서 민원을 발생시켜서 거기서 일을 처리하라는 어떤 모순된 결과가 그렇죠. 오기 때문에 예. 그것은 계속해서 올해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 납세자 보호관 제도라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죠. 예. 그러니까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경찰서에서 만약에 뭐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은 경찰관에게 받은 불이익과 불편 사항을 그냥 일반 경찰에게 얘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청무감사관 제도도 이제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됐는데 이 시민들이 이제 그 세정 업무에 관련돼서 민원 고충 사항이 있을 때는 그냥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직원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일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납세자 보호관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더 유리한 제도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예. 계속 그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 그 뭐 고생하셨다는 말씀 뭐 100번 드려도 그 부족하겠지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 계속 근무할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287쪽에 보면 이제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네. 이 부분에서 지금 신규 사업이 하나 있죠. 네. 저 설명드린 차세대 지방세 네네. 정보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부분하고 그리고 290쪽에 보면 이제 이거는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차이가 이거는 세외 수입이고 하나는 지방세고요. 지방세고 예.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러면 그 290쪽에 있는 지금 지방세 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이 19년도엔 보니까 2,300만 원 정도 예산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축이라 하면 이제 한 번 구축을 하면 계속 그 시스템을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 자체 시스템 구축 사업은 네. 금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3개년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의원님이 그 참 좋은 질문하셨는데 그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2,300만 원이 계산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계산이 안 되고 네. 2회 추경에서 네. 3,700만 3,070만 8천. 예, 네. 그것이 네. 2회 추경에 네. 투입됐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세대 그 지방세 수입 정보 시스템은 3개년 동안 그럼 얼마가 투입이 되어야지 이제 이게 그 끝이 나는 건가요? 보니까 네. 그 금년도에는 보시다시피 그 처음 시작 단계다 보니까 지방세가 3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세외 수입이 2,300만 원이 1차 투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내년에 반영이 된 것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9,900만 원, 네. 그다음에 세외 수입은 5,800만 원인데 네. 그 구축하는 연도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요 정도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은 국가 전체가 공통으로 예, 똑같이 예, 이제 그렇습니다. 네, 깔리게 되는 그런 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합리화가 이제 되겠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상당히 어떤 시스템 자체를 전국에서 통합 네. 관리하니까 훨씬 더 획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뭐 그동안 이제 수고해 와셨던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면 하여간에 세액 수입이라든가 이제 지방세를 걷어들이고 정리하고 그러는데 많은 좀 예, 민원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세권자가 부가징수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혁신적인 부분이 될 편리성이 것으로 좀 도모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 이게 지금 세무과에서 하시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제 가끔 보면 저희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폰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오는 알림 서비스 하고 네. 계신 거죠? 네, 네. 카톡 알림 서비스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적극 협력해 주셔가지고 네. 7,800만 원 그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납세자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전화번호라든가 자료를 더 많이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네. 지금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예전에는 그 쪽지 하나 보내고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있거나 또 이제 놓치게 되는 상황들인 건데 하간에 이런 알림 서비스 자체가 상당히 친절한 행정 예,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이랬을 때 조금 더 또 그 세금을 부과해서 빨리 이제 걷어들이는 데도 아마 네.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목 자체도 이제 보면은 자진 신고 세목이 있고 네. 그 우리가 보통 부과하는 방식이 있는데 취득세 같은 자진 신고 세목에서는 납세자들이 몰라서 납기를 네. 놓쳐서 그렇죠.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사전에 알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민원도 줄일 수 있고 납세자도 또 편의를 납세자한테 드릴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여간에 뭐 과장님 이제 또 오늘 이 상황이 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냥 이제 더불어 짐작하건대 맨 처음 공직에 그 입직하셨을 때의 세무행정의 상황과
지금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프로그램화되고 디지털화되고 또 주민에게 찾아가는 여러 가지 알림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선진화된 것들 굉장히 격세지감 느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 독촉장을 수기로 작성을 네. 했는데 먹질되고 하다 보니까 그 수만 장을 먹질 쓰고 하다 보니 뭐 손가락도 아프고 밤새고 그러니까 시간의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비효율이 많았는데 결국은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변화해서 지금 클라우드 어떤 저장 장치까지 온다는 것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여간에 이런 여러 가지 선진 행정의 또 상황들 속에서 또 잘 마무리하시고 그동안 뭐 깊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줄을 대고 독촉장을 만드는 그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 하여튼 송곳 같은 질문과 하여튼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려 존경하는 김병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 첫 회의 진행 축하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매끄러운 진행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함종선 과장님 그 94년 4월에 임용되셔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셨는데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의회 2018년 이제 7월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아주 소신 발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제 머릿속에 깊이 평생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신 잃지 마시고 사회에 나가셔도 우리 세무행정 공무원들 지금 세무직들이 계속 줄어든다는 그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방 공무원 그리고 인사처우 문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그 매번 위원회 때 뵐 때마다 느끼면 참 가장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 우리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부서인데 그 업무량도 그렇고 또 대민 그 지원 업무라는 차원보다 어떻게 보면 이 세원 발굴을 해서 그 현장에서 또 뛰시는 그런 또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면 외부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뭐 다 못하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 글쎄 하여간 저기 제 2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어떤 출발점에서 사실 기쁜 마음보다는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 그런 뭐 출발선에 섰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뭐 관계를 가진 어떤 뭐 모든 분들의 어떤 힘을 어떤 격려를 잊지 않고 담담하고 용기 있게 맞서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정순 과장님께서 이제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는 건 앞으로 또 밝은 미래를 후배들에게도 보장해주는 또 역할인 것 같습니다. 또 명예롭게 퇴임하심으로써 그 후배들이 가는 길에 앞으로 또 서광이 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소신과 그 열정은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 시간이 이제 부여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정수원 국장님께서 퇴임을 앞두신 함종순 과장님에 대한 좀 덕담도 좀 들어보는 시간과 좀 이런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도 그런 말씀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내용 보니까 287쪽에 시군에 이제 클라우드 저장 장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국 납세 증명 발급, 납세자 편익에 이제 기여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그 지방세 납부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 세무행정 시스템 개발 담당할 그 전담 기구가 이제 생겼다고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 나왔고요. 네. 지금 속주시에서도 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클라우드 저장 장치와 관련돼서 좀
좀 더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인 서버를 활용하다 보니까 전국에 호환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만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네. 이것을 전국 단위의 클라우드 저장 체제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그 우리 시만이 아닌 다른 시군에 있는 체납 같은 거를 공동으로 우리가 같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부동산이 있고 뭐 서울이나 제주도에 있어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네.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납세자들은 뭐 각종 공사라든가 그 월품 대금을 청구할 때 지방세 납세 완납 증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든 띄울 수 실시간으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납세자가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다 해도 다른 시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그러니까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네,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게 핵심이. 납세자 편익과 과세 기간의 네네. 편익도 두루 편익도 위해서. 예 이번에 그 전체적인 예산의 그 총괄 그 세입 재원이 이제 증가 추세가 있더라고요. 세입 재원은 이제 증가가 돼서 시 재정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보면 세금과 관련된 이 증가 추세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지방 경기는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우리가 그 국세와 지방세가 세금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큰 틀에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기라든가 개인의 소득, 법인의 소득에 따라서 그 세액 자체가 유동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주요 세원이 재산세, 자동차세 뭐 이런 보유 세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보유 세원이 경기를 반영을 즉각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네네. 세입이 예측 가능한 어떤 안정적으로 세입을 우리가 징수함으로써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목적도 결국은 재정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세출 쪽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보면 납세자 성실지 감사패 이 감사패를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실 납세자라면 어떤 분들을 성실 납세자라고 합니까? 성실 납세자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기준은 일단은 그 정기적인 세목이요. 정기적인 세목으로서 자동차세,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를 포함하고 그러한 세목에 대해서 3년 이상 체납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별을 하셔서 그 감사패를 주시나요? 선별은 체납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유연한 많죠. 사람이 있으시죠? 엄청 많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중에서 어떤 고액이라든가 그리고 더 장기간 그 체납이 없었다든가 그 세부적인 또 기준을 좀 더 정해서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그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무기명으로 무작위 착주를 해서 무작위로요? 예 그렇게 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3년 동안에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시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세무행정 시스템 이제 통합이 이제 전국적인 대세인데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세무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지자체 간에 어떠한 그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당부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가치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신념이 있다 해도 그 조직 간의 제일 문제는 우리가 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센티브와 승진에 대한 메리트가 제일 큰 건데 그 인센티브는 거의 뭐 그렇게 뭐 차별이 없다 해도 결국은 남는 건 인사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통합적으로 뭐 전체 직렬별 행정직렬 그다음에 시설직렬 이렇게 큰 틀로 나눠서 통합 운영해서 그 소수 직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제가 대신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과장님께 직접 듣고 싶었던 말씀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세무직 공무원들이 그 역할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좀 네. 개선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돼 있지만 지금 그 역할에 예. 맞게 그 처우를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근데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김명길 우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신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저 질의할 상황은 없지만 그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는 이제 세무과 신규 사업이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연례적이고 그런 또 반복적인 경상비가 이제 대부분이어서 뭐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는 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 그 세무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지난 한 30여 년간 공직사회에서 봉직을 하시면서 속초시 세무 행정 발전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시고 이번에 이제 좀 물러나시게 되는데 별도로 또 개인적으로 아쉬움도 있고 한데 요 뒤로 하고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뭐 우리 과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또 아울러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거듭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인가요? 질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당부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기 세무과 재미없는 이 세무직 공무원들이지만 또 거기다 소수직렬이잖아요, 그죠? 진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많지도 않고 또 세무직이고 징수를 하다 보면 또 민원 같은데 시달려서 또 인사에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요건들도 많은데 저희 의원들도 좀 끝까지 한번 과장님 하여튼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하여튼 좀 이렇게 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시내 이렇게 우리 시민들 만나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세금 폭탄, 뭐 사람을 막 이렇게 치려고 할 정도로 막 화들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세금 정책이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지금 종부세들 올리 2배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과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속초에 그 세금에 관한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하셨던 그런 좀 피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방세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죠. 우리 제가 뭐 지방세 쪽이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 과세 표준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과세 표준액은 결국은 행정세율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정하니까요. 근데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 산정 방식으로 전환이 됐고, 근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 산정 방식으로 해서 원가는 말 그대로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일정한 어떤 감가상각을 통해서 세액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산정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그게 된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해소함으로써 어떤 세금에 대한 공평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부세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제 지식으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강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납세자 보호관요. 네. 여기 이전 동안을 예를 쓰셨던 것 같은데 절대 앞이 그뭐 제적 가능치가 않으시던가요? 글쎄 이번에 우리 이게 그 어떤 순위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아직 인사부서에서는 상위 순위로 올렸는데도 그게 우리가 배정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앙부처라든가 강원도에 좀 더 요청을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받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이제 퇴직이 현재 얼마 안 남으셔서 하여튼 힘들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빈틈없는 세정 업무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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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 의원님,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이제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어찌 보면은 세정 업무에 대한 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 최근 3년간 그 세무 행정에 대한 민원을 좀 제출해 주시면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저기 더 질의하실 의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